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는 어떠셨습니까? 즐겁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저는 답답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즐겁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슬프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춥다, 날씨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는 지나가고, 더워가지고 죽겠습니다, 진짜. 바깥에만 나가기만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 때문이라도 바깥에 나갈 때, 진짜 바뀐 그 온도, 공기의 온도가 막 너무 느껴져가지고, 참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건강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지수가 항상 최고점, 지금 고점이네,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네, 미국 S&P 500이 막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네, 최고가다 지금 그렇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막 7만 전자가 되어 가고 있고요. 10만 전자가 간다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7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은 막 분통을 터뜨려 하고 계시죠. 상승할 거다, 올라갈 거다, 무조건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존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매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요?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매매 리스트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투자한 기업은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기업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이고 장기간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 개인 투자자가 정말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기업이 과연 믿음이 가는 기업이냐 궁금하시고, 그런 믿음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의 주가는 올라가고 시가는 올라가고 내가 투자한 기업은 횡보하고, 정말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수는 없을까? 나는 시장의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처음 투자를 하시고 초보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기보다는 시장보다 더 낮은 하락률, 시장은 10% 하락했을 때 나는 5%만 하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방어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그런 기업에 해당하느냐,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보다 더 적은 하락률을 보일 거다 라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의 업종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종목을 이야기도 하고, 지수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매매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하느냐, 그 매출이 기업을 판단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업을 판단하는 기초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영위하는 것,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한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도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익이 상승한다고 하면 배당도 물론 많이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고 안 주고는 기업 안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의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그렇게 매출 상승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초 지수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이 상승하고 있느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 매출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고 상승을 하는 시기도 있지만, 그런 원인, 하락하게 됐으면 하락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과 대면 접촉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는 매출이 하락하게 된 것이냐, 그렇다면 그러한 매출이 어떠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그러한 매출이 다시 반등을 하거나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또 많은 매출이 앞으로 상승하게 될 거라는 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투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매출과 부채 비율을 좀 보는데요. 부채 비율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부채를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를 좀 보게 됩니다. 부채 비율이 시가총액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매출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자산보다 높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저는 좋지 않은 징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부채가 시설 투자 그리고 매출의 증대와 같은 그런 영업적인 투자, 이런 투자의 목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건전한 부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전하지 않은 부채가 있어요. 그냥 투자나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고 부채 비율이 실제 자산보다 많이 높은 경우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다거나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거나 부채를 얻었을 때 그 부채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기업 말고도 아주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장기간 이루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고 장기간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매출이 하락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부채가 좀 많이 있어도 부담이 덜 되지만 이 저금리라는 것은 언젠간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했을 때의 경영에 대해서 재무에 대해서 악영향을 건전하지 않은 그 재무 상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간 투자를 좀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이 기업이 왜 부채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부채가 정말 많은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경쟁사 대비 부채 비율이 어떤가, 경쟁사는 부채 비율이 100%인데 우리 기업은 막 200%야. 아니면 업종 대비 어떤가, 이 업종은 보통 200%가 평균적인 부채 비율인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가 넘는 막 300%, 4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면 정상적이진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채가 과연 어떠한 부채인지를 좀 보는 게 옳지 않을까,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최고점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하락을 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올바른 기업인지 판단했을 때 중요한 지표가 매출과 부채 비율 중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매출이 적고 부채는 높지만 수요가 확실하고 안전한 기업이냐. 솔직히 그런 기업이 뭐 있으면 뭐 다 투자하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은 뭐 한국전력, 기업은행, 그리고 뭐 농우바이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업에 대한 지분은 대부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전력 같은 것도 정부에서 소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뭐 이익이 얼마나 난다고,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그런 걸 투자를 하느냐. 근데 저는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난 것보다 안전한 거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횡보하는 장과 하락하는 장에서는 안전한 게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한 기업은 하락했을 때는 절대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반등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으니까. 시대는 발전하고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기업의 가치는 점점 상승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지 않는 기업, 없어지지 않을 기업에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락할 때 매수하는 시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고 지수는 상승하는데 나는 내가 보유한 기업은 하락하고 있어. 근데 이 기업은 장기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왜냐면 망하지 않을 거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언젠간 다시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질질 끌려가더라도 상승선을 타게 될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발전하고 사회는 항상 발전하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할 거니까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물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업을 탁 캐치를 했어. 난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매수하기 너무 비싼 것 같아. 싸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샀으면 올랐으면 좋겠어. 되게 나는 그 기업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때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기업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야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겨요. 내가 그 기업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정상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라고 했으면 그 기업의 가격이 지금이 어떤 가격이든지 올랐던 가격이든지 떨어졌던 가격이든지 일단 보유를 하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보다는. 그리고 하락했으면 아, 내가 정말 올바르게 판단했던 기업이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하락했구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상승했다고 하면 상승한 것만큼 내가 목표했던 목표 가격과 투자를 판단했던 그 근거에 따라서 보유하려고 하면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면 매도를 해서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올바르게 투자가 되고 있고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하락하는 순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지수는 상승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하락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정말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망하지 않는 기업이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장, 하락하는 장에서 장기간 투자를 하시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 주간의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입니다. 자, 미국 러셀, 라틴, 우수기업, 생활소비재, 자동차, 지주회사, 중국소비테마, SKD&D, 모두 투어리츠. 자, 매도는 심천,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만스터치를 매도하였습니다. 자, 한 주간의 수익률은 코스피는 3276.91, 전주 대비 1.83%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1051.98, 전주 대비 2.24% 상승하였습니다. 자, 저는 누적 수익률 21.50%고요. 전주 대비 1.51%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25.14%, 전주 대비 0.41% 상승하였습니다. 꾸준히 현금 비율을 늘리고 싶습니다. 저는 30%의 현금 비율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에 대한 비중을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투자 금액, 그러니까 매수하는 매수 단가의 비용을 많이 축소하였는데 제가 매매하고 있는 매매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은 등락률과 보유 비중, 그리고 수익금, 수익률, 보유 비율, 그리고 평가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평가 금액 기준 현금 비중, 현금 비율, 수익률의 변동치, 얼만큼 수익률이 변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한 주에 몇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몇 종목을 매도할 것이냐. 근데 그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이 다 체결이 되진 않아요. 예. 그 자동 주문이기 때문에 그 등락률의 그 목표하는 가격에 가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2, 4, 6, 8, 9종목,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9종목이고, 매도한 종목은 4종목인데, 실제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걸어놓은 종목은 한 10종목에서 한 15종목 사이인 것 같아요. 매수하고 매도가 그 정도로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매매한 종목은 이렇게 좀 그 중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있는 금액의 단가를 정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매수할 때 매수 금액을 축소시키면 매수하고 있는 금액은 적은데 매도하는 금액은 보유 비중의 20%, 30% 정도를 매도를 꾸준히 하니까 매도는 몇 퍼센트 매도가 되고 매수는 되게 소량으로 매수가 된다면 오히려 현금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의미에서 현금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장기간 어느 정도 단박에 무조건 팔아서 현금 보유할 거야가 아니라 꾸준한 매매를 통해서 현금의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꺼번에 막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10%를 다 팔아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츰차츰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에 따라서 투자 금액을 조금 조절하게끔 이렇게 변동되었다는 거, 자세한 수치는 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좋겠지만, 영상으로만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투자를 마쳤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간에 조금 더 좀 안전하고 즐겁게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